자, 이제 이 시간은 그 마지막 20단원의 화법이에요. 이제 이게 마지막 단원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쭉 올 때 굉장히 좀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분명히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책을 딱 한 번만 풀어보고 끝내버리면 또 여러분들이 효과를 제대로 못 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론 책에 있는 문법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정말로 이제 시험에 맞는 객관식 문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주관식 문제하고는 또 다른 요령이 생길 거거든요. 주관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모르면 아예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완벽하게 알아야지 하는데, 객관식 문제는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어차피 선택지 4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골라내는 게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선택지 4개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자꾸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지를 다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맞춰서 시간 절약하면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이 시간으로 요 마지막 단원이 끝이 나겠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없는 상태로 처음부터 한 번까지 끝까지 쭉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중에 이제 또 어려운 문제들이 몇몇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몇몇을 잘 골라놨다가 거기에만 또 집중해서 이제 문제 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완벽해져요. 완벽해지다 보면 실력이 또 거기서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가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문제를 푸는 게 좀 어설픈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지식이 완전히 익숙해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게 응용이 돼요. 그러면 많은 내용이 익숙해지면 그 많은 내용들이 다 활용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익숙해지기만 하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익숙해지기만 하면 실력이 배 이상 뛸 수가 있거든요. 응용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걸 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풀어보면 되고, 또 요 20단원까지 문제를 풀어오면서 각 문제 속에 있던 단어라든가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수거 부분을 다시 본교재하고 연결시키면서 암기를 하게 되면 어휘도 자연스럽게 늘고요. 그리고 이 문법 문제를 풀다가 해석까지 같이 하는 복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단원인데 그냥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책 딱 덮어버리지 말고 여러 번 이걸 반복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개수의 제한이 있으니까 암기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체크를 못했을 텐데, 다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돌아가면 이제 암기가 미처 안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암기가 되고 나면 책 딱 2권만 가지고도, 기초영어까지 해서 3권만 가지고도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갖춰져서 뭐 다른 학생들하고는 아예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실력이 올라갈 테니까 배웠던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배 이상으로 또 늘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이 화법이라는 단어는 다른 공무원이나 경찰 책에는 없는데 굳이 우리 책에는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화법을 제대로 해놓으면 일단 시제 부분이 여러분들이 더 완벽해지고요. 동사의 종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암기가 좀 더 쉬워져요. 화법에서 일부가 암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의 5형식 중에 4형식, 5형식 문장의 일부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4형식, 5형식 문장에 대한 해석도 더 정확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간접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간접 부분이라는 부분도 화법에서 자연스럽게 복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법에 대한 이론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정도까지만 제대로 해놓으면 다른 파급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러 집어넣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지금 이제 객관식 문제는 화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만 만족하지 말고 수업을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났으면 다시 교재 이론을 좀 철저하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 또 이거로 인해서 다른 몇몇 단원들 내용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법의 A번부터 이제 문제 풀기로 해요. 자, 1번은
여기 이제 따옴표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이제 직접화법이라고 하고 아래는 내용 위주로 전달한 간접화법이라고 하는데 직접화법은 우리가 다 아는 문장이고요. 간접화법과 이렇게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say는 삼형식 동사지만 tell은 사형식 동사 이런 차이가 바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me는 간접 목적어고 이제 대절부터가 이제 직접 목적어 시작이에요. 그러면 you look pale은 이미 이렇게 고쳐놨죠. 너는 창백해 보인다 라고 나한테 말했으니까 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you를 나로, look은 시제일치 시켜서 looked, 전달 동사가 과거니까 시제일치 시켜서 looked, pale은 그대로 썼고, 그리고 이제 뒷문장에 또 나오죠. 그러면 요 사이에 and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상 또 but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and를 이렇게 이제 사용했다는 거 알면 되고, 그런데 이제 뒤에는 의문문이죠. 그러면 전달 동사를 한번 또 써야 돼요. 평서문일 때는 say to를 tell로, 의문문일 때는 say to를 ask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asked. 그래서 바로 asked 이렇게 쓴 게 맞아요. 그러면 3번, 그 다음에 4번은 이래서 틀려요. 그 다음 의문문이면 여기다 이제 접속사를 뭘 쓰냐?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쓴다고 그랬죠? 이걸로 답이 끝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if I was ill, 이게 바로 간접의문문이잖아요. 여기 if와 동의어가 whether,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물어보았다. 이렇게. 자, 정답은 2번. 답에 2번. 2번은 우리 책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거는 그냥 내용에 맞춰서 해석해버리면 돼요. 그가 제인에게 말한다. 시제는 현재. 소프트 드링크 어때? 그러니까 음료수 한 잔 어때? 내가 너에게 한 잔을 사겠다. 라고 이제 음료를 사겠다고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는 제인에게 소프트 드링크를 먹자고 제안을 한다. 요구한다. 이건 말한다. 이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니까 2번은 안 되고. 이건 충고하는 거니까 의미상으로 안 맞죠? 소프트 드링크를 할 것을 제안을 한다. 3번이 정답이야. 자, 이건 안 배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ow about 뜻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요 뜻이 되는 거고. 자, 3번. 3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법에서. 뭐냐면 이 yesterday라는 시점을 잡아줬어요. 만약에 yesterday가 없었다면 여기 tomorrow는 이렇게 고쳐야 돼요.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 왜냐면 말한 게 과거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 말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일 그러면 말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tomorrow를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로 써야 되는데 여기는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빌이 나에게 말했다. 내일 그랬잖아. 그러면 어제 말한 내일은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the next day라고 쓰면 틀리고 오늘 today라고 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평서문이니까 접속사는 that을 썼고 빌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이랬죠. 그럼 나는 빌이겠죠. 그래서 I를 he, will은 시제일치 시켜서 would. 그 다음에 너는 나 이렇게. 그럼 tomorrow만 the next day. 그래서 그러니까 the next day 말고 today. 그래서 3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yesterday가 없다면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next day랑 the next day, 더가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답은 3번. 다음에 4번 문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let's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에요. 지금 집에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럼 명령문일 때는 명령문의 내용에 따라서 전달 동사를 쓰는데 let's가 있으면 제안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2번에 suggest나 3번에 propose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suggest하고 propose는 say하고 똑같이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이런 게 바로 동사의 종류를 간접 화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to us라고 나왔고 대절이 이제 목적어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go home now를 이제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go를 여기다 이제 쓰면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propose나 suggest가 나오면
주장, 명령, 요구, 결정, 충고, 소망, 제안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대절에 바로 should를 쓰고 should를 생략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went가 틀려요. 답은 3번. go가 답이에요. go 앞에는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자, 4번 정답은 3번. 4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방금 관련된 거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5번. 피전달문에 후라라는 만세라는 뜻의 감탄사가 있거든요. 이 감탄사는 좋은 내용이냐 나쁜 내용이냐를 따져서 좋은 내용이면 이렇게 with delight 이런 표현을 쓰면 되고, 감탄사가 만약에 슬픈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럼 with regre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후라라는 건 만세라는 뜻의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일단 2번은 안 되고, 여기 with delight가 추상명사라서 어를 붙이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는 후라를 즐겁게 라고 이제 바꾼 거예요. 즐겁게 외쳤다. I've won. 내가 이겼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남자죠. 그리고 현재 완료죠. 여긴 과거 완료 써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 답은 3번. 이러면서 시제일치도 배우는 거예요. 전달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과거니까 피전달문의 시제를 한 시제 과거로. 자, 6번. 그리고 나서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과거.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생긴 건 의문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에게 진실을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Please tell me the truth. 이게 내용상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해석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의문문과 명령문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형태는 의문문이니까 보면 say to를 ask to로 고친 바로 이거. 그런데 여기 me라는 간접 목적어 자리에 해당되는 게 여기는 없죠. 여기에 이제 그게 빠졌고요. 여기에 의문사가 없어서 if를 접속사로 썼어요. 그리고 you는 I라고 쓴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기 will은 시제일치를 시켜서 would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도 없고 will도 시제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2번은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의문문일 때 답은 요거처럼 보이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요 의문문은 요거랑 같은 뜻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please가 들어있는 명령문은 상대방한테 요청이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다라는 ask 말고 부탁하다, 요청하다가 또 ask잖아요. 그래서 ask를 쓰는 표현이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일단 4번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lease 이하가 이제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직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고칠 때 투부정사 쓰라고 그랬어요. 자, to tell. 그리고 me는 그대로 써줘야지. 정답은 3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 ask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외워버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구조의 ask는 절대로 질문하다가 아니에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백과 동의어예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요 구문이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런 문장 해석할 때도 빨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그러니까 이제 7번 문제, 6번 정답은 3번, 7번. 문제에 suggest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suggest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렇게. suggest랑 동의어인 propose는 부정사,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suggest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한다. 그걸 이제 또 복습 삼아 여러분들이 해놓고, suggest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뭐 하자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지 말자라고 말했다. 이렇게 나가면 되지. 그래서 3번. 7번 답은 3번. 방금 풀었던 문제를 이제 역으로 푸는 거야. let's가 있었으니까 suggest를 썼겠죠. propose나.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8번. 8번은 이 피전달문 속에 있는 문장 자체가 또 중요한 문장이야.
원래 what은 바로 여기다가 썼었어야 할 의문대명사지만 접속사로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주절에 think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로 쓰던 의문사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낸 거예요. 요 의문문 자체가 또 중요한 문장이에요. 또 what이라는 의문사를 사람이랑 같이 썼다는 얘기는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녀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의문문이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면 ask를 쓴 게 맞지. 그럼 이제 me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달 동사가 틀렸으니까 이제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접속사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의문문이었던 것이 다른 문장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피전달문이 의문문일 때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 문제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평서문 어순. Do you think를 I think. 근데 I가 그러니까 you think가 되는데 you가 바로 듣는 나니까 I think. 그리고 think는 시제일치 시킨 거야. thought. 답은 2번. 그리고 이제 바로 이런 문장을 잘못하면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 해석을 할 수가 있지. what의 자리는 원래 이거였으니까 사람과 관련되는 거니까 직업 물어보는 거구나. 그는 나에게 내가 그녀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나에게 질문했다. 이 문장 해석 잘 못하는 학생 많아요. 요게 간접 목적어, what이야가 직접 목적어. 이때 ask는 또 절대로 요청하다, 부탁하다가 아니고 무조건 질문하다라 해석해야 돼요. 자, 8번 답은 2번. 자, 다음 118페이지 A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9번. 그가 나에게 어제 전화를 걸었다. 또 어제라는 시간을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서 나에게 말했다. 오늘 여기는 아주 흐리다. 그럼 어제 말하기를 오늘 여기는 흐리다. 그러면 바로 흐렸던 게 언제냐면 어제였던 거죠. 그러면 저기 today는 바로 yesterday가 돼야지. 자, 이렇게 해서 특징을 바로 잡아내버리면 답이 이렇게 골라져요. 이러면서 시간을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nd said to me, 여기가 평서문이니까 told me 이렇게 이제 나갔겠죠. 그리고 접속사는 that을 썼겠죠. 그러면 지금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니까 told me that까지는 똑같죠. 이제 여기에서만 보면 it was very cloudy 똑같죠. 여기 here ther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here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라고 해야 돼요. here는 there로. 그래서 답이 2번. 9번 답은 2번. 이렇게 특징만 빨리빨리 찾아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B번 문제예요. 이제 B번에 5문제만 하면 되는데 이제 틀린 문장을 찾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틀린 문장 위주로 하는데 몇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대신 나머지 다는 설명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그 이론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보세요. 급하게 풀지 말고.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4번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래도 직접합법 문장을 간접합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고 직접합법이 쉬운 문장이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건 왠지 좀 낯설 거란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간접합법이 있고 밑에 직접합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이유는 없잖아요. 거꾸로 보는 게 더 쉽잖아. 그러면 이런 차례라 하더라도 이걸 보고서 위에 걸로 넘어가 버리면서 하나하나 맞춰보라고요. 무조건 우리한테 맞게 익숙한 것 문장으로 먼저. 여기 피전달문이 의문문인데 say to가 있죠. 그럼 ask로 고쳐. 의문사 없으니까 whether를 쓰고 you는 나겠죠. 그래서 I를 쓰고 바로 여기가 평서문 어순. 근데 시제가 과거니까 한 시제 과거로 과거 완료. 정확하게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그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자, 1번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명령문의 내용에 따라서 전달 동사를 쓰고 명령문은 투부정사를 쓴다고 그랬죠. 부정사를 부정하려면 앞에다 not을 쓰는 거죠. 바로 이런 문장도 이 문장을 보고 이런 문장이 익숙해지면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는 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런 직접합법 문장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자신 있게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2번 May God bless. 요게 바로 기원문이에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기원문이라는 건 일종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ray that God may. 근데 과거니까 may를 might로. 신이 당신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그녀는 기도했다. 3번 알라스라는 거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았을 때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with a sigh. 그 다음에 이 confess라는 건 익숙치가 않아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화법을 완벽하게 배운 건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배운 것 뿐이니까 그는 한숨을 쉬면서 자백했다. 그러면 알라스를 with a sigh로 바꿨겠구나 라고 알고 how foolish 이 부분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은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how foolish까지는 됐고 여기서 나니까 그 남자겠죠. 그러면 he로 바꿨어. 그런데 여기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럼 여기는 과거 완료가 돼야지. has를 had로 고쳐요. 자, 그래서 1번 답은 3번. 다음에 2번. 우리가 시제에서 이런 거 배웠었는데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다. 역사적 사실이야. 과거를 썼죠. 그래서 직접해서 간접화법을 바꿀 때 방금 우리 하듯이 피전달문의 시제를 전달동사가 과거일 때는 피전달문의 시제를 한 시제 과거로 바꾼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거라면 원칙은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과거를 그냥 썼죠. 이런 게 바로 시제일치의 예외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과거.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요. 그 다음 2번 What are you doing? 너는 뭘 하고 있냐?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죠. 그래서 접속사로 의문사를 썼고 you를 그대로 써버렸죠. 이게 틀린 거지. 너가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I was 이렇게 고쳐야 맞아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I get up 여기 현재를 썼는데 여기도 현재를 그냥 썼죠. 이유는 뭐냐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현재의 습관도 시제일치의 예외. 무조건 현재.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해 나가면 돼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혼자 중얼거린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여기 의문사 없죠? 여기서 wonder 이게 궁금해하다잖아요. 이렇게 보고 나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의문사 없으니까 접속사로 if를 썼고 그 다음에 평서문어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가 바로 그니까 he. 그 다음에 can은 시제일치 시켜서 could.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myself를 himself로 바꾼 거고. 자,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에 3번. 3번 문제는 화법도 섞여 있고 다른 관련된 이제 문법도 이제 섞여 나오는데 자, 먼저 1번. 제가 당신의 사전을 사용해도 됩니까? 여기서 may는 허락의 뜻이요. 뭐뭐 해도 좋다. 사용해도 좋습니까? 그거랑 밑에 보니까 당신은 그 다음에 이제 mind라는 단어 나왔죠? mi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죠.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인칭대명사 할 때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my부터 딕셔너리까지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동명사에서 배웠던 거예요. 내가 당신 사전을 사용하는 것을 당신은 꺼리십니까? 그러니까 사전 좀 써도 됩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문장 같은 뜻이에요. 주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에요. 자, 다음에 2번. 여기 with부터 끝까지가 앞에 friend 수식. 그가 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with whom he could talk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써도 돼요. with를 그대로 쓰고요. 관계대명사 whom을 그대로 쓰고 여기 he가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 could도 조동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talk를 투부정사로 이렇게 고쳐도 돼요. to talk about the matter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with라는 전사의 목적어가 관계대명사 whom인 거죠. 바로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또 생략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with가 있으면 생략을 못하는 거죠. 앞에 전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whom을 생략하려면 with를 뒤로 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바로 whom을 생략한 게 바로 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to talk about the matter with. 이 with가 바로 요 with고. 그리고 이 with의 목적어는 바로 선행사 friend. 친구와 함께 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은 바로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다음. 조금 전에 어떤 문제 풀 때 잠깐 했었는데 they say는 바로 it is said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대절의 주어 he를 it으로 바꿔버려. 이 자리에. 그게 바로 he is said. 그리고 종속절은 과거, 주절은 현재. 그래서 완료형. 정확하게 맞아요. 4번. 여기 좀 전 문제 또 나왔던 건데 you look tired는 I looked tired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건 평서문이고 의문문이니까 연결시켜 주려고 and를 썼죠. 그 다음에 이건 의문문이니까 물어보는 asked를 썼죠.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를 접속사로 썼어요. 그 다음에 너는 듣는 게 나니까 I라고 쓴 거고, 그런데 여기는 시제가 과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써야지. did가 아니라 had done. 자, 이렇게. 정답은 4번. 다음 4번에 1번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지 말고 밑에서 위로 올려버리라고요. 그는 나는 정말 용감하다. 감탄문 라고 말했다. 그러면 전달 동사를 exclaim을 써요. exclaim은 외치다, 감탄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how 감탄문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평서문으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그럼 이걸 평서문으로 바꾼 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접속사 that을 썼고, 요걸 평서문으로 고칠 테니까 보세요. I am very brave. 요게 평서문이에요. 이걸 감탄문으로 고친 게 바로 이거고. 그럼 이제 I는 he가 되는 거고요. M은 was가 되고 very 집어넣고. 자, 그래서 1번 맞고. 다음에 2번. 2번도 아래 문장에서 위로 올려버리라고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Shall I bring you? 당신에게 차를 가져올까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위를 봐요. 그는 나에게 차를 가져올 것을 제안했다. 차 한잔 마실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밑에 걸 보고 위에 걸 봐야지 훨씬 더 적응이 잘 된다 이거야. 4번 보세요. He said no.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래, 그는 거절했다. deny. 자, 답은 3번이에요. She always said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I wish. 일단 평서문 구조니까 that을 쓴 거예요. 그리고 I wish 뒤에는 가정법이 오는 거죠? 가정법은 시제일치의 예외. 원래 시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speak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I를 다 she 이렇게 고쳤다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I wish 뒤에는 가정법이 오기 때문에 가정법은 그대로 쓰는 게 맞지만 I wish 자체는 가정법이 아니라서 시제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said니까 과거니까 wishes를 쓰면 안 되고 wished 이렇게 과거로 고쳐줘야 돼요. 자, 정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5번. 자, 이제 5번 문제를 끝으로 일단 요 문법 문제는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어휘 문제는 또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고 처리를 해보고. 자, 거꾸로 해요. 4번. that부터 여기 ordered까지가 컴퓨터 수식. 당신이 주문했던 컴퓨터는 그 다음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deliver가 배달하다인데 컴퓨터를 배달하는 거니까 deliver를 수동태로 쓴 거예요. 배달되어지기로 되어 있다. 월요일에. 그래서 정확하게 맞고. 3번. 주절이 과거인데 종속절에 현재가 왔거든요. 그런데 대절을 해석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움직인다. 불변의 진리. 그래서 시제일체 예외. 정확하게 맞고. 2번. 사람들은 믿었다. 대절로 가서 that을 믿었다. sleepwalkers는 몽유병 환자. 몽유병 환자는 악령에 사로잡혔다. 라고 믿었다. 해서 2번도 맞는 문장. 뭐 틀린 표현이 없고. 1번. He asked her why 이렇게 나왔죠? why는 의문부사로 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사형식이구나. 저 앞에 있는 네 단어를 보고서 금방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her가 간접 목적어고 why 이하가 직접 목적어. 그리고 이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는
그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제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녀가 그를 왜 방문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마지막에 the day before가 나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피전달문 속에 어제라는 표현이 있었어. 근데 이걸 간접어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어제는 그 전날로 바꾸는 거잖아요. 전달 동사가 과거라고 가정했을 때 어제는 말한 날의 전날이니까 어제는 그 전날. 그 전날이 영어로 the day before. 이거는 화법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이 표현을 알 수가 없어요. 활용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제가 다운표 속에 피전달문 속에 들어있었던 직접화법인데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고치게 되면 어제가 바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he day before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금 주절의 시제는 과거라는 건 정해진 거잖아. 어제를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제가 들어있는 이 문장은 시제가 당연히 과거 시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절이 과거니까 과거는 한 시제 과거로 써서 과거 완료를 써야 바로 yesterday를 바꾼 the day before랑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바로 여기가 틀려요. didn't call이 아니라 had called를 부정문. hadn't called.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 문제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맨 처음에 그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으니까 객관식 문제 이렇게 문법 한 바퀴 다 돌렸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 말고 요 책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3번, 4번 이상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테니까 그게 또 여러분들 실력 쌓는데 도움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했어요. 자,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